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물리학에서 그래픽으로 실제 있는 세계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원에 이게 피크닉 나온 사람들이 있는 데서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을 확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축소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 10의 배수로 이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지구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광년, 10광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바라볼 때 이런 정도요. 그 우주가 텅 비어 있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텅 빈 거죠. 이쯤 되면 나의 존재는 그만두고 지구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몸을 확대하면서 확대된 모습을 보아 들어갑니다. 세포 핵이 되겠죠. 이 공간이 전개되는 게 이 외계 우주와 행성과의 거리만큼이나, 예, 이렇게 보면은 거시 우주나 미세한 그 물질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도 그 대략적인 외형은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이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그 빈 공간이듯이 그렇게 빈 공간이 그렇게 만연한 상태로 우리는 뭔가 지금 꽉 찬 존재들이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알아차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해서 변화하고 국토는 위태롭고 연약하다.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은 괴롭고 공하여 실체가 없으며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에도 실체인 나가 없다. 오온인 몸과 마음은 생겨나고 소멸되며 변하고 달라지니 허망하고 거짓된 것일 뿐 그 속에 주인이 없다. 마음은 악행의 근원이고 육체는 죄악의 수풀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난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계가 펼쳐질 때 그것을 어떤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은 다 부처님 불보살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은 뭔가 꽉 찬 견고한 무엇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해서 변화하고 이 세상에 경험하신 것 중에 물질적인 것도 좋고 또는 이렇게 감정적인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던가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은 변하지 않을까요? 단단하게 기억해 놓은 것은 강한 추억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기억도 편집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도 자동 뽀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 변합니다.
우리의 갈망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특정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그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그 리스트를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안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가 그런 상자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할 때 네가 변할 줄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면은 변하는데 좋게 변할 수 있고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할 거야. 나의 이 습관은 안 변할 거야. 지금 주어진 환경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위한 노력, 변화의 가능성을, 노력을 안 하는 건 그만두지만은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죠? 우리가 그 습관은 우리의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 있는 영역과 습관이 작동되는 영역은 우리의 신경 체계로만 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전두엽과 상응하는 이게 미상핵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의식적인 영역을 관장합니다. 또 파충류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이게 생존 감각과 연결되고 습관과 연결되는 그런 영역을 관장하는 조갑이 핵이라는 영역이 신경계를 장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생각이 많으면 100% 실패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3초가 지나면은 버그가 생기고 5초가 지나면은 강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있고 조금만 더 갈등할 시간이 있으면 강은 넓고 깊어지고 흐름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엔 건널 수 없는, 연결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앞뒤, 뒷뒤 전혀 전후를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면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성을 발휘해서 이모 저모 따지는 사이에 이미 3초, 5초의 시간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와 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유들, 여러 가지 미루어도 좋을 만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그 아는 것과 실천력의 사이에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했으면 좋을 만한 많은 것들을 그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기회는 흘러가고 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이 세간은 무상합니다. 세간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면은 과거라는 놈은 과거라는 것과 이 지난 것을 생각해 보고 지난 밤에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만난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과거의 기억과 지난 밤에 꾼 꿈과 사실은 우리가 거의 지난 일들은 꿈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을 무상하게 볼 수 있느냐,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꼭 끌어안고 절대 이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과거가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상처를 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난 상처가 무상을 거부하고 그놈을 박제시켜 놓고 계속해서 그놈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면은 계속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어떻게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충분히 못 느꼈으면 현재라도 상처의 아픔을 충분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느끼고 충분하게 아파하면서 무상의 강물에 뛰어서 흘려보냅니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고통을 받고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무상의 강물에 뛰어보내는 겁니다. 현재라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탁 하고 이게 1탄지가 4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1찰나에, 그러니까 1탄지에 60찰나가 있답니다. 60개의 찰나가 들어있고 60개의 찰나 안에 각각의 한 찰나 안에 900번 생멸이 일어난답니다. 곱해보니까 얼마쯤 나오냐면 20 몇만이 나와요. 다 그 끄트머리는 자르고 20만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생멸이 20만 번 발생되니까 생 하나, 멸 하나 하면은 40만 번이 됩니다. 무상은 그렇게 1초에 40만 번 이상의 생멸 하는 것이 연속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휠이 돌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휠이 동그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이에는 틈새가 많죠. 자전거에도 바퀴에도 틈새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빠르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은 그렇듯이 무상한 것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인데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전자북에 컴퓨터에 그래픽으로 그렸다 지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실제 하는 게 아니죠. 현재도 지금 이 순간은 생 아니면 멸일 텐데 그거는 1초에 40만 분의 1초 위에 거기에서 생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현재를 느끼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과거도 현실이 아니고 미래도 현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토 위치. 이 국토는 위태롭고 연약하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경제 기반도 그렇고 국가 간의 경계선도 그렇고 국제 룰도 그렇고 굉장히 견고하게 짜진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조금 창궐해서 전 세계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강대국들의 그 나라의 그 하부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취약한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얼마나 취약하냐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비행기를 타고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들은 생활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 인생이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조금 위험하겠죠. 언제 사고 나면은 사고에 안 나겠지만 나면은 큰일이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지구라고 하는 비행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비행선은요, 여객기는 1시간에 한 1000km 조금 속도가 안 됩니다. 시속 1000k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속 10만 킬로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100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우주 비행선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54,000km인가요? 저기 지구 주위가? 그러면은 54,000km를 시속으로 치면은 1000km가, 시속 1000km가 넘습니다. 시속 1000km로 가면 24,000km니까 1시간에 2000km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빠른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빠른 게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태양하고의 관계를 더 뜨겁게 가질지 차갑게 가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를 너무 뜨겁게 가져도 너무 차갑게 가져도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럼 이거는 바이러스의 습격은 일도 아닌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국토는 위치하고 세상은 무상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은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삶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어떤 것들 좀 있죠. 내가 그 집착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부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죠. 그 자리에서 그래, 이 세상은 무상하고 이 세상은 위태롭고 언제 폭망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은 운이 있으면 안전하게 가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무상하고 불안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런 위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을 그리 집착하면서 내 삶을 갉아먹고 그대의 삶을 갉아먹을 가치가 있겠느냐.